29쪽을 좀 보실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나라 하다가 좀 말았어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1시간 40분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지고 진도를 마음먹은 대로 못 뺐는데 오늘부터는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성장하다가 말았죠.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렇게 넘겨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성장을 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해볼까요? 책 보지 말고. 고조선 기억나시죠? 고조선 그러면 세 단계가 있다. 뭐라고요? 단군조선, 그 다음 뭐? 기자조선, 그리고 위만조선. 그 세 단계별로 고조선 의미가 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조선이 망한 그 자리에 한 무제가 뭘 설치했다고요? 한 사군을 설치했었다. 그 한 사군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고조선 후예들이 거기에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 마한, 진안, 변한, 삼한을 세웠다. 이게 뭐예요? 여러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갈 여러 나라들이. 알겠죠? 이렇게 항상 계통적으로 생각할 것.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러 나라 해서 외워버리지 말고 쭉 그 역사는 무엇에 관한 학문이라고 그랬죠? 시간에 관한 학문이에요. 시간 속에서 이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시간 속에서 이렇게 여러 나라를 봅니다. 자, 연맹왕. 네. 녹화 되고 있어요. 좋아요. 책임자라고 영자 씨가 책임을 질까? 거기 버튼만 누르면 돼. 나 깜빡 잊어먹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가지고 녹화를 못했었는데 지금 미리 켜놨습니다. 그래갖고 에러가 났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자, 여러 나라가 성장했었고 이 여러 나라들은 대개 연맹왕국이었다라는 사실 꼭 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러 나라는 무슨 국가라고요? 연맹왕국이에요.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고조선은 무슨 국가였죠? 군장 국가였어요. 그죠? 군장 국가였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고조선은 무슨 국가였다고? 군장 국가로 출발. 그러다가 이제 고조선도 연맹왕국으로 발전하는데 이 연맹왕국 여러 나라들이 생겨납니다. 부여, 고구려, 삼한은 연맹왕국이에요. 그러나 연맹왕국 단계의 연맹왕국이 아닌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으니 하나는 뭐? 동해, 또 하나는 뭐? 옥저. 이 두 나라는 연맹왕국이 아니었다라는 점 이해가나요? 내가 지금 외국어로 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지금 못 나오고 있어. 나도 지금 계속 못 나오고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은 고조선이지만 이 고조선이라는 것의 캐릭터는 뭐냐? 무엇이라고요? 군장 국가였어요. 여러분 아이들 이름이 있잖아요. 영철이 이렇게 이름이 있으면 그 영철이는 청소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청소년 다음에 뭐가 오죠? 청년이 오죠. 청년. 그 청년에 해당되는 국가 이름이 뭐라고요? 연맹왕국이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뭐라고요? 중앙 무슨 국가? 집권 국가다. 알겠죠? 그 청소년 이름이 누구라고? 고조선. 오케이? 근데 그 고조선을 뭐라고요? 처음에 무슨 조선? 단군조선. 그 다음 무슨 조선? 기자조선. 그 다음 무슨 조선? 위만조선. 아직 고조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밝혀지지 않는 비밀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겨우 퍼즐 10,000개 중에 한 30개 정도 알고 있을 뿐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고조선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렴풋이 윤곽을 보자면 고조선은 군장국가 단계에서 출발했다. 이 군장국가는 무엇에 바탕을 두고? 청동기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어서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 그게 그건데 아시겠죠? 그죠? 왜 청동기 시대의 군장국가가 발전했느냐? 요걸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 게 뭐냐면 내 스스로가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원리적인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해요. 알았어요? 암기주로 가지 않고 원리적인 것. 역사의 원동력이 뭐냐? 역사는 암기 과목이야! 이게 아니라 역사도 그 안에 메커니즘이 있다. 그 메커니즘이 뭐냐? 메커니즘 원리가 뭐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보세요. 그 전에는 석기 시대보다 청동기 시대가 되면 훨씬 더 생산이 많이 된다고 그랬죠? 무슨 생산이 처음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청동기 시대? 이제 테스트야. 이게 엄마들 테스트. 다 했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힘을 줘서 막 강조했는데 벼농사잖아요. 벼, 보리, 콩 이런 것들이 비로소 청동기 시대에 시작됐어요. 농경은 시작을 언제라고 그랬어요? 신석 시대예요. 그때 농사는 뭘 농사졌다고? 조, 피, 수수. 우리가 지금 먹는 거 안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했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비로소 우리가 지금도 오늘날 시방 지금까지도 먹고 있는 게 뭐라고요? 벼, 보리, 콩, 아침에 다 먹고 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서 잉여 생산이 생기고 먹고 쓰고 남는 그 잉여 생산물을 차지하는 자가 부자가 되고 그래서 뭐라고?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그래서 부자가 없는 놈들을 지배하고 이게 뭘 발생했다고 그래요? 계급이 발생하고 그때 지배자를 뭐라고? 군장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만들어진 국가가 뭐라고요? 군장국가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이 있다. 우리나라만 그랬냐? 아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거의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출발했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 원리를 이해해야 돼. 이 원리가 없으면 그 안에 아무리 많은 것을 외워도 꽝이야 꽝. 공부해봤자 소용없어요. 다 증발력으로 날아가 버리고 의미 없는 공부가 됩니다. 밑그림이 없는 퍼즐 조각만 많이 갖고 있는 셈이에요. 퍼즐 조각이 많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맞춰서 그림이 쫙 그려지고 선명한 내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올라야 이게 비로소 퍼즐이 되는 것처럼 역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밑그림을 잘 그려놔야 되는데 그 밑그림이 바로 역사적 사회 원리입니다. 사회라는 게 어떻게 발전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군장국가였던 이 고조선이 결국 망하고 그 고조선이 망한 그 자리에 고조선의 바톤을 이어서 고조선 후예들이 여러 나라들이 생겨난다. 이 여러 나라는 연맹왕국이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고 군장국가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다. 연맹왕국은 뭐냐? 왕은 있으되 별 볼 일 없는 왕이다.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 마가, 저가, 구가, 우가 이렇게 다른 부족장과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그 중에 이것들을 서로 맺어주는 계라고 하면 계주입니다. 계주 개돈 내요 안 내요? 계주도 개돈 내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본말 써서 좀 그렇지만 오야잖아 오야. 그죠? 그런 단계의 왕이에요. 그 왕에게 권력이 완전히 모아져서 왕이 나머지 계원들을 다 자기 부하로 삼으면 이게 뭐라고요? 가운데 있는 중앙으로 권력이 모아진 그런 국가. 이게 뭐라고? 고구려 백제 신라였다. 이렇게. 오케이? 이 틀을 아이들한테도 이해시켜줘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 역사가 순조롭게 굴러갑니다. 이게 첫 단추인데 이게 우리 역사 첫 단추잖아요.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 있지 않으면 애들이 역사의 흥미를 잃어먹어요. 도대체 맨날 나라 수가 많아 그러는데 야 이건 청소년기야, 얘는 청년기야, 얘서부터 어른이야. 어른은 세 단계가 있어.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발해와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 조선 끝이에요. 역사가 어때요?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쉬워져요. 복잡하고 난해할수록 나누어서 분리수거할 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수납장 정리하듯이 또는 서랍 정리하듯이 한 칸씩 차례대로 딱딱 정리해놓으면 나중에 꺼내 쓰기 아주 편리합니다. 그렇게 공부란 결국 뭐라고요? 머릿속에 수납장 정리하듯이 질서를 정해놓는 것이. 알겠죠? 이 기본적인 질서가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들어갈 부분이 뭐라고요? 연맹왕국이다. 오케이? 됐어요? 책으로 합니다. 책으로 이제 그대로.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성장했다. 정치적으로 이제 보세요. 팔자가 내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로 또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됐습니까? 고조선은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그랬죠? 청동기 문화. 연맹왕국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철기 문화. 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면 연맹왕국이 발전할까요? 생산이 더 어떻게 되기 때문에? 늘었기 때문에. 생산이 늘면 잉여 생산이 더 많아지고 더 큰 부자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더 큰 권력을 지닌 뭐가 출현했어요? 계주가 출현해서 왕이. 알겠어요? 전에는 다 같은 군장이었는데 군장보다 더 센 놈이 출현해가지고 얘들이 이제 다른 나머지 군장들을 아우르게 된다. 끌고 가게 된다. 알겠죠? 이게 무슨 국가? 연맹왕국. 무슨 문화에 바탕을 뒀다고요? 철기문화. 이걸 구분시켜야 돼요. 알겠죠? 그것의 원리를 이해해야 역사가 쉬워집니다. 군장이 여전히 자기 부족을 지배하는 자치권이 유지됩니다. 알겠죠? 이게 연맹왕국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가 저가 구가 우가 이런 군장들은 자기 지역을 스스로 다스리고 있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자치. 자기 지역을 스스로 다스리는 게 자치죠. 자치권이 유지되면서 중앙 정치 참여 및 관리로 변신하게 된다. 유력한 부족 군장이 왕으로 추대했다. 이해할 수 있겠죠? 팔자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 다음 보세요. 피정복 지역에 대해서는 공납제적 수치 방식. 갖다 바치는 거. 조공을 바친다. 요즘 연예인들한테 팬들이 갖다 바치는 또 조공이라고 그러던데. 알았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런 것들 말합니다. 조공. 그래서 피정복 지역에 대해서는 조공을 바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제천 의례가 발달. 그래서 군장국가 제천 행사는 국가적 행사로 전환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열리던 제사가 나라 제사로 발전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겠나요? 잠깐 고개 들어보세요. 이 동네 제사가 나라 제사로 발전한 게 부여는 연고가 있어요. 말로 해봅시다. 뭐라고요? 연고. 이따 들어갈게요. 걱정하지 말고. 알겠죠? 모르는 게 나오면 걱정하지 마세요. 몇 번씩 합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결국 알게 하고야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고 막 두려워하고 아이고 나만 모르는 것 같아. 다 한마디 따라하는데 나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다 몰랐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는 어떻게 많이 알게 되냐면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들도 애들 가르치다 보면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럼 애가 못 알아들으면 그 알아듣게 하려면 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공부란 어차피 낯설고 두렵고 어려운, 그러니까 그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익숙하게 하는 게 공부 아닌가 그래요. 익숙하면 어떻게 되죠? 자유롭죠. 이게 바로 학문의 진정한 의미예요.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은 늘 두렵고 낯설고, 그죠? 마치 여행지를 가보세요. 잘 모르는데 몇 번 가면 어때요? 잘 알아요. 그럼 남들 데리고 다닐 수도 있어요. 설명할 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잘 안 된다고 아이고 나만 모르나 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보겠어요? 그래서 부여는 뭐라고요? 영고. 다시 보기 들어보세요. 부여는 뭐라고? 영고. 고구려는 날 실망시키지 마세요. 고구려는 뭐? 동맹. 들어보셨어요? 마저 동맹? 내가 한 뒤에 해봤자 제일 찾던 한 뒤야. 고구려 뭐라고요? 동맹. 부여는 뭐라고? 적지 마세요. 적는 틈에 머릿속에 지금 다 있어요. 책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소리가 울릴 때 함께 울릴 수 있는 거 공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해보세요. 부여 뭐? 영도. 고구려 뭐? 동맹. 그죠? 자, 그 다음에 동해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무천. 동해 무천. 호랑이 신을 섬기는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대회를 10월 달에 열었어요. 자, 그리고 옥전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한, 진한, 변하는 묶어서 사마는 2번 열렸죠. 2번. 5월 달에 한 번 수린날, 10월 달에 계절제, 이렇게 2번 열었어요. 이 수린날이 5월 단어가 되고 계절제가 추석이 됐죠. 추석이. 알겠죠? 이렇게 사마는 2차례나 제천대회를 열었다. 이렇게 연맹왕국은 제천대회가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왜 제천대회를 열었냐 하면 여러 부족들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데는 함께 같이 술 마시고 놀고 뚱땅거리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야, 니캉니캉 한 몸이야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강조해서 이 시절에 이 계주가 모여서 회식하는 거예요. 이게 알았어요? 다시 해봅시다. 이제 보기 드세요. 부여 뭐라고? 영모. 고구려 뭐? 동맹. 동해 무천. 사만 계절제. 그리고 수린날. 왜 사만은 2번이나 했을까요? 음식이 너무 많아요. 음식이 너무 많아. 농사가 잘 되니까. 마한, 진한, 변하는 너른들. 그죠? 또 벼농사가 발달.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을 자꾸 회식을 시켜줘야 돼. 벼농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을 가둬두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돼? 저수지 만들어야 돼. 야근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회식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제천대가 2번이에요. 어디라고요? 사만. 그래서 5월 달에 수린날, 10월 달에 계절제. 이렇게 이어져 갔다. 경제를 봅니다. 경제. 철기 문화가 보급되면서 철제 농기구 사용으로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 이것이 상투적으로 그냥 활자로 부르지 말고 머릿속에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역사 발전에서 가장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거기 드세요. 신석 시대에 뭐가 시작됐다고? 농경이 시작. 그죠? 철기 시대는 그 농경이 더욱 발달.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은 무슨 시대? 정보통신 시대. 그래서 생산이 어때요? 더욱 늘었어요. 왜? 기계들이 대신해 주니까. 완전 자동차 공장도 옛날에는 우리 아빠들이 가서 전부 다 막 조립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로봇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루에 20대 생산하던 생산 라인에서 지금 500대씩 생산해요. 그러니까 생산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 엄청나게 생산이 늘어서 사회가 지금 이만큼 발전했어요. 전부 다 자동차 하나씩 갖게 됐고 전부 다 아파트 하나씩 갖게 됐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하던,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죠. 내 꿈이 뭐였다고? 르망 하나 갖는 게 꿈이었다니까. 근데 지금 외제차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발전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도구 발달이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 역사 발전의 대원동력입니다. 그죠? 이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자동차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를 좀먹고 우리 인간이야말로 지구를 좀먹는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봤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매트릭스 영화 보는데 그 매트릭스 나쁜 놈 있잖아. 안경 쓴 놈. 그 놈이 그래요. 인간은 지구에 대해서 암적인 존재야. 바이러스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는데 지구라는 숙주에 우리가 기생해서 살고 있으면서 지구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그죠? 그러니까 인간 문명의 발달은 거꾸로 뭐예요? 지구를 완전히 병들게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라면 그러면 우리의 숙주인 이 지구를 또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현재 딜레마의 딜레마. 어떻게 살려내느냐, 지구를 살려내느냐. 그러면서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느냐. 알겠죠?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저 앞에 철기 문화가 들어왔을 때 연면 6단계 한반도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가, 이걸 지금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3번 볼까요? 잉여 생산물 축적으로 부족 간의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장과를 중심으로 여러 군장과들을 통합했다. 이해가시죠? 그 중에 대빵이 누구라고요? 왕. 그 왕권이 셌을까요? 약했을까요? 약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부여에는 왕이 있지만 어때요? 왕이 전쟁에서 지면 부여 왕은 어때? 모가지야. 이 개주 새끼가 잘못하면 우리 개가 깨졌어. 모가지. 개주가 오야가 모가지 당합니다. 잘려요. 잘려. 부여왕. 그러니까 왕권이 강해 약해? 약해요. 흉년이 들었다. 누구 책임이에요? 개주 네가 부정 타서 그래 이년아 하면서 말이야. 개주를 잡아 죽이는 것처럼. 알겠죠? 부여요. 부여.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보세요. 귀족, 족장, 호민 등의 지배층과 하호, 노비 등의 피지배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귀족이나 족장이나 호민이라고 동그라미 해보세요.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되게 호족, 호민 이러는데 그때는 호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호민은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 이들을 뭐라고? 하호라고 하더라. 아예 완전히 그냥 정복당한 그래서 피정복민, 포로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노비가 되겠죠. 노비. 기억나세요? 노비. 그래서 피지배층은 하호당, 노비, 귀족층, 족장, 호민 등의 지배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 자, 특히 이제 일책 12법. 이 일책 12법은 12배 배상법이죠. 줄긋고 어느 나라에 있었을까요? 야, 너 남의 물건 훔쳐가면 12배로 갚아줘야 돼. 이런 법이에요. 연필 한 자루 훔쳐가면 한 탓으로 물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거 물자가 풍부한 나라에서 이런 법이 시행될까요? 물자가 부족한 나라에서 시행될까요? 부족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물자가 부족한 나라가 부유하고 고구려입니다. 북부지방이잖아요. 농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서는 굉장히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12배 배상법을 두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일책 12법. 그냥 쉽게 12배 배상법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 뭐예요? 일책 12법. 그래요. 알겠죠? 자, 부여부터 하나씩 들어갑니다. 부여. 만주 송화강 유여. 머릿속에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려드렸죠? 부여는 만주 송화강 일대. 그래서 부여의 위치, 이 여러 나라들은 특히 여러 나라 특징들을 시험 문제에 보여주고 그 나라들을 골라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일 잘 나오는 게 제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들을 고를 때도 위치를 보여주는데 여기가 뭐라고? 부여 송화강 일대. 그죠? 만주를 가로지르는 강이 송화강이잖아요. 그죠? 송화강. 그래서 이렇게 부여는 송화강 일대. 여기서 갈라져 나온 나라가 누구라고? 고구려. 그죠? 부여, 고구려와 같은 족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함흥평야 일대에 자리 잡은 게 뭐라고요? 옥저. 그 밑에 우리 지도 이렇게 툭 들어간 허리 부분. 여기에 동해가 있었죠. 동해. 그리고 대전, 익산 지방에 뭐 마한, 대구, 경주 지방에 뭐 진안, 그리고 김해, 부산 지방에 변한. 이렇게 삼한이 이루어져 있었다. 됐죠? 그래서 부여는 말로 할 때는 뭐라고? 만주, 송화강 일대. 알겠죠?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부여는 반드시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나와요. 이거 하나가 부여를 규정짓는 키워드입니다. 됐어요? 부여를 규정짓는 키워드예요. 채택 그러면 키워드가 뭐예요? 바둑이잖아요. 이세돌만 생각하지 말고 채택 다 잊어먹었어요? 얼마 전에 다 봤는데 채택. 이세돌 그럼 바둑인 것처럼 채택도 바둑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것처럼 부여그럼 뭐라고? 목축이. 우리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목축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부여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여는 부족장 이름이 뭐라고? 마가, 저가, 구가, 우가 이게 뭐예요? 가축의 이름을 딴 거잖아요. 목축국가니까 그래요. 말이 생산되는 말, 마자, 마가. 구는 뭘까? 구? 양두, 구육 할 때 구자예요. 양 대가리 속에 무슨 고기가 숨겨져 있어요? 개고기 숨겨놓고 양 대가리로 딱 가려놨어요. 알겠죠? 양두구육 그러잖아요. 원래 나쁜 놈인데 천한 척 하는 놈을 양두구육 그러잖아. 그래서 그 구자가 무슨 구자라고? 개구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마가는 말 맞자, 구가는 개구자, 저가는 모르겠어요? 저팔계. 저팔계 저자예요. 돼지 저자. 알겠죠? 마가, 저가, 구가, 우가는 한우, 소우자. 알겠죠? 이렇게 목축국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죠? 말, 모피 이런 것들이 특산물이랍니다.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도 될까요? 캐릭터를 알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짝짝짝짝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애들한테도 연상되도록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요걸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부여는 목축이다. 알겠죠? 아까 해보세요. 부여 제천대가 뭐라고? 영고. 몇 월달이라고 영고가? 12월달이에요. 다른 동네는 전부 다 농사 끝나면 되게 몇 월달에 제천대입니까? 10월달인데 부여만 12월달에 해. 왜 그럴까? 이유를 따져봐야 돼요. 부여는 뭐예요? 목축국가이기 때문에. 농업국가 아니에요. 목축이에요. 그러니까 풀 다 자라고 짐승 다 잡아서 껍질 벗기고 그거 다 가죽 정리하고 고기 다 말려서 저장하고 나서 야 이제 10월달에 페스티벌 했잖아. 농경국가는 우리는 카니발 하자. 사육제, 동물 사육제 들어보셨어요? 생생의 동물 사육제 아세요? 이게 몇 월달이야? 12월달이야. 한겨울 은나라 달려고 몇 월달? 12월달. 알겠죠? 이렇게 목축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럴 필요 없죠? 이거 어디라고요? 부여. 끝났어요. 부여는 공부할 게 없어요. 부여 다 했어요. 그리고 부여는 일책 12법이 있었다. 됐죠? 그리고 그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고구려야 모태 국가가 부여고 여기서 갈라져 나온 자식이 고구려죠. 그러니까 주로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생각을 똑같이 엄마 아니면 아빠 둘 중에 하나를 닮았습니다. 잘 뜯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사진 보면 아빠 닮은 것 같고 어떨 때 사진 보면 엄마 닮은 것 같은데 결국 50%씩 딱 나눠서 유전자를 전해줬거든요. 이게 거짓 없는 과학의 힘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구려는 부여의 영향을 받는다. 몇 부족 연맹체? 똑같아요. 5부족 연맹체. 여기가 왕 밑에 마가저가 구가오가 이렇게 5개 부족이 연맹해서 있는 연맹국가인 것처럼 고구려도 5부족 연맹체였어요. 알겠죠? 또 아까 뭐라고요? 일책 몇 법? 12법. 이거 역시 어디에서? 부여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부여는 고구려하고 부여는 사이가 처음에 좋았어요? 나빴어요? 안 좋았죠. 어머니로부터 도망쳐왔잖아요. 탈출했잖아요. 어머니 나라에서. 왜? 고주몽 생각 고주몽. 고주몽이 부여에서 탈출했죠? 몰라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름표들 다 올려놓으실래요? 몰라요? 아니 부여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 아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고주몽이죠. 고주몽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모르잖아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놈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하늘의 신 누구예요? 해모수였어요. 기억나시죠? 해모수가 누구를 건드려서 고주몽을 낳았어요? 유화부인이에요. 말이 유화부인이지. 이게 한자로 써놨으니까 이게 우리가 유화부인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유자예요? 거들 유자잖아요. 이거 무슨 화자예요? 이렇게 멋진 이름 갖고 거들꽃 아기씨예요. 알겠죠? 누구의 딸이라고요? 물의 신 하백의 딸이에요. 그죠? 근데 하늘의 신 누가? 해모수가. 그러니까 이게 제우스야, 제우스. 원래 그 서양의 제우스도 아주 바람둥이잖아요. 그죠? 제우스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건드렸는지 여신들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여인들도 많이 건드려가지고 자기 부인 헤라가 막 죽으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헤라한테 복수당한 여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상에. 근데 여기도 똑같아. 이 자식이 하백의 딸을 건드렸어. 유화를. 거들꽃 아가씨를. 하백은 누구냐? 그리스 신화로 말하면 누굴까요? 포세이돈이에요.
삼지창 들고 있는 포세이돈. 알았어요? 바다의 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피를 물려받은 또 이 피를 물려받은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주몽이에요. 그 주몽은 그리스나로 말하면 누구예요? 헤라클레스예요.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대장사입니다. 천하무적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탄생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유아 부인이 애비 없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아니라 누구를 낳았어요? 알을 낳았어요. 왜 알을 낳았냐?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 자식 봐 발가락이 좀 누구 닮았네? 눈썹 모양이 누구 닮았네 해가지고 네 아버지 해무수지 금방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알 속에 가둬버려. 그러니까 모든 시조들은 아버지를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겠죠? 아버지가 있으면 그 사람이 시조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어디에 가둬야 돼? 알에다 가둬요. 이걸 뭐라고요? 난생설화 그래요. 알겠죠? 고구려의 왕도 고구려의 시조도 고주몽도 뭐 아래에 있었죠. 백제의 시조도 아래에 있었죠. 가야의 시조도 아래에 있었죠. 이렇게 전부 다 아래에 있어요. 백제만 고구려 왕자들이 내려서 세웠기 때문에 시조가 난생설화가 없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렇게. 그래서 고구려는 뭐라고요? 부여랑 닮았다. 부여에서 갈라져 났다. 자, 유아가 알을 낳았는데 이 해괴한 일을 겪고 결국은 어땠어요? 부여에서 이제 유아 부인과 알을 돌보고 있었는데 이 알을 갖다 버리라고 그러죠? 만화에서 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도끼로 패라니까 어때요? 도끼가 부러지고 짐승한테 줘라 하니까 짐승들이 보호해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엄마한테 돌려줘라 해가지고 결국 엄마한테 돌려줬더니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지 애비가 햇빛이 돼가지고 알을 비춰줘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알을 깨고 나왔다. 누가? 고주몽이.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알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나라를 세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짓말쯤은 해줘야 A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규보 얘기입니다, 이규보. 나중에 이규보가 동명왕편이라는 시를 썼잖아요. 거기서 이규보가 그런 말 했어요. 야, 봐라. 내일 또 동네 부잖아. 집안, 마을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 태어날 때 엄마가 무슨 꿈을 꿨어. 이런 거짓말 치잖아요. 하늘에서 큰 박이 뚝 떨어졌어라든지, 미꾸라지를 잡았는데 커다란 뱀이 됐어라든지 이렇게 거짓말 치잖아요. 꿈이라는 거짓말의 수단을 빌려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동네에서 좀 뛰어난 사람도 이렇게 거짓말 치는데 우리나라를 세운 이 위대한 사람에 대한 이 정도 거짓말 좀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그 부여에서 이제 고주몽이 다른 부여 왕자들, 그 부여 왕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예? 금화죠, 금화. 그래서 이 금화왕의 아들 놈들이 이제 시기해가지고 이름 누구라? 해송가? 이름 잊어먹었는데 하여간 이 새끼들이 죽이려고 그래, 고주몽을. 워낙 활도 잘 쏘고 말이지, 영리하고 똑똑하니까. 그래서 이 유아 부인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몰래 명마를 쫄쫄 굶기죠. 명마한테 혓바닥에다가 바늘을 쑤셔넣어가지고 먹이를 먹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완전히 갈비씨가 되겠죠, 말이. 그래서 야, 이거 갖다 버려라 했는데 나중에 고주몽한테 주니까 고주몽이 이걸 잘 켜가지고 윤기가 자르르는 명마로 키운 다음에 그걸 타고 이제 다 달아납니다. 달아나다가 고구려 여기 오다가 동거강에서 딱 걸렸죠? 앞에는 강물, 뒤에는 추격해 오는 부여의 군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뒤에는 추격해 오는 이집트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누구예요? 모세하고 똑같아.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를 부릅니다. 신이시여 해가지고 말이지. 모세가 지팡이를 눌러서 바다를 쫙 달고 도난 것처럼 우리 고주몽도 아버지 하니까 누가 나타나? 헤모스가. 제우스예요. 헤라클레스예요. 그죠? 그럼 여기는 누구예요? 포세이돈이야. 이 포세이돈 가만두겠어. 모든 물고기 자랄 때들 빨리 가서 우리 손자를 구해라 해가지고 막 동해같이 달려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 있는 그 고기들은 지금도 대가리에 멍이 들었대. 말이 밟고 지나가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세웠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고구려는 부여랑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안 좋았어요. 쫓겨다니는 신세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자 입장에서는 넓은 들판으로 도망갈까요? 깊은 산으로 숨을까요? 백수산 일대의 장백산맥 엄청난 험준한 산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졸본성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는 살기가 좋아 안 좋아? 더러웠어요. 자 보세요. 육군을 우리가 땅개라고 합니다. 군대.
걔들은 주로 평야지대에서 전차 몰고 다니면서 전투해요. 근데 아주 상황이 열악한 부대는 공수부대예요. 그죠? 적우 후방에 들어가서 적 뒤에 있는 산에 낙하산으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며칠간 짱박혀 숨어있다가 다 잠들었을 때 몰래 와서 적우 멱을 따는 게 바로 누구예요? 공수부대예요. 그 공수부대들은 어때요? 훈련을 아주 혹독해봤습니다. 걔들 훈련 받은 게 주로 뭐예요? 한겨울에 대검 하나만 주고 나침반 하나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주고 산에서 며칠 동안 견뎌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땅 타서 이제 잠자고 있는 뱀들 깨워가지고 다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나무 껍데기 벗겨먹고 이래야 되겠죠? 이렇게 생존 본능, 전쟁 본능이 강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고? 약탈해야 살 수, 이게 고구려를 규정짓는 한마디예요. 알았어요? 고구려는 어떻게 해야 돼? 싸움을 잘해야 살 수 있다. 전쟁만이 살 길이다. 알겠죠? 누가요? 고구려가. 왜 그래? 왜? 고구려는 원래 흉폭해서가 아니야. 그들이 살게 된 생존 여건이, 환경이 어땠어요? 험준한 산, 깊은 골, 생산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쳐들어가서 뺏어오는 방법. 이걸 무슨 경제라고? 약탈 경제. 이게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그런 말들 말고 그 뒤에 섞여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산이 험하고 골이 깊어서 먹고 살기 힘들었다. 알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호전적이라고 하고 흉폭하다고 불렀다. 누구겠어요? 고구려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는 이렇게 약탈 경쟁. 쳐들어가서 뺏어옵니다. 뺏어가 어떻게 해야 돼?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겠죠?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겠어요? 창고에 저장해 놓겠죠? 이 창고를 뭐라고? 부경이라고 했어요.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요? 부경. 약탈해온 물건을 쌓아두기 위한 창고를 뭐라고요? 부경이라고 해요. 부경. 고구려 특산물이 뭐냐? 고구려 특산물은 활입니다. 활. 맥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아주 작고 단단한 활이에요. 맥궁. 그래서 고구려는 활이 무기가 특산물이에요. 알만하죠? 왜 그런지 알만하죠? 외워야 될까요? 이해해야 될까요? 누구를 이해해야 돼? 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의 캐릭터는 약탈 경제 싸움에 뺏어먹는 데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걸 애들한테도 이해시켜줘야 돼요. 알겠죠? 그냥 외우기만 다 날아가버려요. 그러니까 고구려 캐릭터를 딱 보여주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혀봐 네가 그러면 다 찾아와요. 알겠죠? 다 찾아와요. 이 새끼는 성격이 흉폭해. 이 흉폭한 놈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인형 가지고 놀까? 무기 가지고 놀까? 이런 겁니다. 시험에서 모르는 게. 알겠어요? 얘는 뭐라고요? 성격이 뭐라고 부여는? 목축이에요. 목축과 맞는, 목축이라는 캐릭터에 맞는 의상을 한번 골라보면 전부 다 골라옵니다. 애들이. 알겠죠? 이렇게 캐릭터를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이게 외우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 선생님들마다 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이라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을 이해시키는다는 점에서 이해 과목이에요. 알겠죠? 물론 뭐 기본적으로 어떤 학문이든 다 암기해야 될 것은 암기해야 되잖아요. 뭐 그러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됐죠? 나머지 얘들은 뺏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이따 책에서 보겠어요. 그 다음에 마한, 진안, 변화는 고조선이 망할 때 고조선 주민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남쪽에 있던 진의 토착민과 고조선 주민이 서로 연합해서 세운 나라가 마한, 진안, 변화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어떠냐? 살기가 아주 좋아요. 우리가 동고, 서쪽, 우리 한반도 지형상 서쪽에는 넓은 평야, 그리고 동쪽에는 어때요? 산이 있지만 날씨가 따뜻하니까 물만 있으면 벼농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경상도 지방, 특히 우리가 경상도를 가다 보면 터널이 많죠. 그 터널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산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이 많다는 얘기는 비가 쏟아지면 어때? 다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딱 막아놓고 빗물이 보이도록 한 게 바로 뭐예요? 저수지예요. 근데 이 공사가 한두 사람 힘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부려야 돼. 그렇게 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단결해야 돼. 그래서 경상도는 우리가 남이가 이게 되게 강해요. 무슨 말 알겠죠? 단결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서울로 이사가도 경상도 사람을 찍습니다. 선거판이 지금 돌아왔잖아요. 서울에 와서 사는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말을 합니다. 경상도 사투리 잘 안 벌어요. 오죽하면 개그 콘서트에 뭐 그런 게 나올까요? 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경상도에서 올라온 양상국인가? 기억나세요? 그래도 걔들은 경상도 말을 안 버리는 이유가 단결력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어디 가든지 우리는 우리야. 이렇게 되게 단결력이 강해요. 전라도는 안 그래요. 얘네들은 말이에요. 제가 전라도 사람인데 서울 가면 바로 서울만 합니다. 경상도 4일만 살면 바로 경상도만 해요. 알았어요? 이렇게 현지 적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단결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서울에 많이 와서 살아요. 근데 다 서울 사람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서울 사람이잖아. 전라도에 부모님 살고 있어도 여기 가면 전라도말 하는데 서울 올라가면 다 서울말 해요. 알겠죠? 이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로 바뀌어가지고 이래서 새누리당이 다 먹어요. 선거해봐야 말짱항이야.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일 20대 총선의 제일 고민이 이런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가,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그래서 어저께 뭘 봤냐면 이순신을 봤어요. 이순신은 어떻게 깨지? 13척의 배로 외돈 배를 깨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봤더니 방법이 있더라고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라, 이런 건 줄 알죠? 그 멍청한 새끼들은 그런 말이에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사는, 이거 멍청한 놈들이라고 그래요. 이순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진인사, 그 다음 뭐예요? 대천명을 했어요. 알겠죠? 내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싸울 만발의 준비를 다 갖추고 인지 한판 싸워보자. 그래서 여기서 지면 뭐 하늘이 날 죽으라는 거지. 이럴 때 필사즉생이지. 알겠죠? 깡답을 한번 버텨봐. 나도 그냥 한번 선거운동 그냥 없어도 한번 해봐. 500만 원 내가 한번 선거 한번 해볼까? 이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역사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던 알렉산더 바로 망하잖아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던 천년 로마 붕괴됩니다. 몽고의 징기스칸 망해요. 거지 같은 나라 됐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절대 불멸의 희각이라는 건 없어요. 항상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역사에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알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지혜를 얻는 게 바로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갑자기 얘기가 딴 데 갔는데 다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엄마가 아침부터 나를 자극해서 선거 때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할까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엄마들이야말로 가장 고민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간에서 2016년이라는 이 시대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문제면, 남편 문제면, 직장 문제면, 내 앞날 문제면, 연금 문제면, 누리과정이면 뭐 그냥 앞에 일이 산적해 있어요. 이것들을 놓고 내가 지금 어떤 놈한테 찍어야 나한테 유리하게 작동될 것인가 라는 것을 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복잡합니다. 현재. 그죠?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요. 그렇다고 뭐 내가 누구 찍으라고 찍겠어요? 나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긴 호흡으로, 긴 안목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힘이 약한 자도 이길 수 있다. 강한 자도 반드시 망한다. 라는 이런 대전제, 대진리 앞에서 약한 내가 장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그런 봄, 밤이 될 것입니다. 알겠죠? 잘 고민해 보세요. 자, 보세요. 부여는 산업이 뭐라고요? 농경과 목축이 지었다. 외워야 될까요? 이해해야 될까요? 이해. 그 뒤에는 자동이죠. 말, 모피가 특산물이라니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29쪽 부여예요. 정치.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고 왕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3세기 말 선비조 침입으로 크게 쇠퇴. 요건 잘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그냥 참고로 알고 있어요. 5세기에 고구려한테 편입되게 됐다. 그죠? 5세기 문자명왕이라고 써놓으세요.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문자명왕은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장수왕의 아들이에요. 아시겠죠? 장수왕의 손자예요. 손자. 문자명왕. 문자왕이라고 부릅니다. 문자명왕. 그래서 이때가 고구려의 가장 영토가 넓었던 때입니다. 고구려에서 가장 땅을 많이 빼앗은 임금이 누구라고? 광개통이고, 고구려에서 남하정책 추진한 임금이 누구라고요? 광개통 아들 장수왕이고, 장수왕 아들은 왕이 되지 못했죠. 장수왕 아들이 그 유명한 조다입니다. 조다. 우리가 조다 같은 새끼였는데 그게 조다가 장수왕 아들인 조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수왕이 너무나 오랫동안 왕을 해가지고 90몇 세, 그러니까 왕 노릇만 70 몇 년 했으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자기 아들이 할아버지가 됐는데 아직도 왕하고 있는 거예요. 세자예요. 세자 계속. 그래서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손자가 40 몇 살 돼갖고 왕이 됐어요. 이게 누구냐? 문자명왕이에요. 그래서 손자 때 아직 뺏지 못했던 부여 가운데 마지막 땅을 뺏어가지고 영토가 지금 제일 넓은 데는 언제죠? 문자명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퀴즈 내보면 고구려에서 제일 땅이 넓었을 때 임금은 누구냐? 그러면 애들이 광개토왕 그러기 쉬운데
사실은 광개토가 아니라 장수왕도 아니고, 장수왕은 손자인 누구라고? 문자명왕 때 영토가 제일 넓었어요. 고구려에서 제일 오래 산 임금이 누구냐 그러면 되게 장수왕이라고 하는데, 장수왕이 아니라 태조왕이 진짜 오래 산 임금입니다. 알겠죠? 기록상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다음에 일책시법 동그라미에서 사회 일책시법 개념은 알죠? 열도의 배상법,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열도의 배상법이고, 그다음에 풍속 부여는 뭐라고요? 영고 줄것에 무슨 사회의 전통? 수렵사회의 전통. 다른 말로 뭐라고요? 목축과 관련된다라는 거. 우제전법, 소 발급을 보고 점을 쳤대요. 이것도 수렵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죠. 소가 목축과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다 자동입니다. 자동. 알겠죠? 우제전법, 소 발급을 보고 점을 쳤다. 기룡을 판단했다. 자, 맨 밑에 6번에 중요 표시할까요? 이 부여는 그 뒤 고구려와 백제의 어머니 나라다. 됐죠? 백제가 나중에 6세기 성왕 때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꿨죠? 남부여라고 바꿨어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아하, 백제가 고구려에서 가려져 나왔는데, 고구려는 또 어디서 가려져 나왔다고? 부여에서 가려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외갓집이 부여다라는 것을 알고 외갓집 성을 준 겁니다. 뭐라고요? 부여. 백제 왕조고 성씨가 부여씨예요. 그리고 이해가 가나요? 밑에 써놓으면 절대 안 잊어먹겠죠? 6세기 성왕 때 국호를 뭘로 바꿨다? 남부여로 백제. 그리고 백제 왕조고 성씨가 뭐라고? 부여씨예요. 부여씨. 이해 갑니까? 이렇게 부여라고 하는 나라는 일찍 망했지만, 고구려한테 복속됐지만 고구려의 모태가 된 나라였고, 또 뭐라고요? 백제의 뿌리가 된 나라였다라는 점에서 우리 역사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고구려는 동가공 유역 졸본 지방의 나라를 정했는데, 줄 그었어요. 큰 산과 깊은 계곡. 줄 그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야 될까요? 약탈경제. 이렇게 써놓으면 절대 안 적어요. 알겠죠? 큰 산과 깊은 계곡 때문에 먹고 사는 방법이 뭐다? 전쟁이다. 약탈이다. 뺏어먹는 경제다. 됐죠? 양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 그 주변 나라들을 뺏어왔습니다. 가서 침략해서 뺏어왔어요. 평야지대로 진출 줄그세요. 그래서 고구려는 늘 어때요? 산이 많은 우리나라야. 먹을 게 필요해. 남쪽으로 무슨 정책? 남진 정책. 그죠? 그래서 장수왕 때 무슨 정책? 남하 정책이라고 써놓으세요.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 보세요. 자, 졸본성에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국내성으로 천도, 그죠? 만주 집안연 통구입니다. 오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 범죄자는 제가에 의해서 사형에 처하고, 그 다음에 풍속, 서옥제, 줄거세요. 서옥제, 사이를 데려다가 대릴사이제를 했어요. 대릴사이제라고 써놓으세요. 사이집 이런 뜻이야. 서옥이라는 게. 알겠죠? 서옥. 대릴사이제입니다. 왜 대릴사이제일까요? 왜 대릴사이제일까요? 약탈경제예요. 여자만 있으면 약탈해 오기 힘들잖아요. 가업을 이으려면 어때? 튼튼한 남자놈 하나 있어야 됩니다. 사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만 있는 경우는 사이를 데려다가 집안채 지어주고, 우리 집안을 네가 이어가게 하면서 이렇게 튼튼한 사이놈을 데려다 집을 지어줬어요. 이게 뭐라고? 서옥제. 그 다음에 고구려 동맹 추수감사제죠. 조상신, 주몽과 유화부인을 숭배했다. 됐죠? 고구려 건국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옥저와 동해는 한경도 및 강원도 북부 동해안. 자, 위에 있는 게 뭐라고요? 옥저. 잘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해. 여러분 특히 옥저와 동해 이 두 나라는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연맹왕국으로 발전했는데, 이 두 나라가 연맹왕국이 아니고 연맹왕국으로 가지 못했다. 이게 중요해요. 이유는 뭐냐? 연맹왕국이 되려면 무슨 문화가 들어와야 돼? 철기 문화가 들어와야 되죠. 근데 철기가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중국에서 왔다고 그랬죠. BC 5세기 중국에서 철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잊어먹었어요? 철기가 처음 들어온 것은 기원전 5세기 춘추 전국시대 철기와 붓이 함께 들어왔고, 나중에 떼거지로 들어온 것은 위만이죠. 위만. 기억나세요? 위만이 건너올 때 철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철기가 들어와서 우리도 연맹으로 간대. 부여, 고구려, 또 진안, 변안, 마한 이렇게 3만은 연맹하고, 얘들은 연맹한 아니에요. 왜냐? 여기는 너무나 산이 높고 길이 험해서 사람들이 안 가. 그러니까 철기가 이쪽으로 가요, 안 가요? 문화의 전파는 무엇의 전파라고요? 문화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못 가니까 무슨 문화가? 철기 문화 전리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문화 수준이 군장국가 단계에 머무르고 말았다 이겁니다.
이해하죠? 이해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달리 옥저와 동해는 연매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저는 줄그세 민며느리제, 이 민며느리제는 매매혼이에요. 여자를 돈 주고 어렸을 때 사다가 야 밤매라 설거지해라 씨 뿌려라 이렇게 실컷 부려먹어요. 여성은 노동력이 필요한 농경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보세요. 옥저만 유일하게 평야지대요. 한반도에서 동해안에 평야가 있는 곳이 없어요. 유일하게 동해안에 평야가 있는 게 무슨 평야예요? 함흥평야입니다. 이 함흥평야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옥저는 여성들의 가사노동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없을 경우 어때? 미리 며느리를 데려다가 사다가 실컷 키워서 부려먹고 그런 다음에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키는 일종의 뭐라고요? 매매혼입니다. 매매혼. 그러니까 여자 집에 돈을 주고 여자를 미리 사오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구려가 서옥제 베리사이즈라면 예, 옥저는 민며느리제다. 미리 며느리를 데려왔다 해서 민며느리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동해 보세요. 특산물이 당궁, 과하마, 당궁은 활입니다. 과하마는 조랑말이고요. 반어피는 바다 표본 껍질을 반어피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외우던 거 아닙니까 이거? 당궁, 과하마, 반어피 입에 붙지 않나요? 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반어피가 바다 표본 껍질이라는 거 제천대는 무천 10월달이고 줄긋습니다. 조계온, 책화. 자 보세요. 아직도 옛날 신석기 시대적 시족사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어요. 물어볼게요. 왜 아직도 이렇게 고리타분한 옛날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고 구닥다리 문화가 잔존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무슨 이유 때문에?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알겠죠? 너무나 험준한 지역이라 철기 문화가 들어오지 않고 옛날 신석기 시대의 시족사의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게 뭐냐? 조계온, 체컴. 조계온 뭔지 알죠? 다른 시족하고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한 것도 전부 조계온 풍습을 이어받은 거예요. 동성동보는 결혼하지 못하는 게 조계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계온이고요. 책화는 마을마다 생활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생활구역을 침범한 자, 경계를 침범한 경우에는 배상금을 물어주는 거예요. 책임져. 왜 남의 사냥터에 쳐들어왔어? 곡식으로 물어내. 이게 바로 뭐예요? 책임을 지우고 화를 지우는 이게 바로 뭐예요? 책화입니다. 배상금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구역이 따로 있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조 삼한으로 왔어요. 원래 고조선 남쪽에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고조선에 의해서 한과 교통이 저지되자 그렇습니다. 한과 직교역을 하다가 전쟁이 터져서 고조선이 결국 지고 고조선 유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했죠? 그래서 마한, 진한, 변한이 생겼다. 마한 몇 개국 연맹체요? 54개국이에요. 변한 몇 개국? 12개국. 진한 12개국. 이렇게 예, 여러 나라들이 마한, 진한, 변한의 여러 나라들이 생겨났다. 자, 일찍이 이 나라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었어요. 31조. 그래서 제사는 제사장인 천군이 제사를 했는데 이 천군은 제사장을 말하고 정치적 군장은 신지, 견지, 대족장이고 읍차불의 작은 족장이 나라를 다스렸다. 자, 시험에 잘 나오죠. 소도죠. 소도는 누가 거주하는 것이에요? 천군이 거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막대기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새 모양 이렇게 해놓죠. 새 모양 이렇게 조각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소대라고 하잖아요. 이 소대가 신성 지역을 표시하는 소도를 표시하는 그런 장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대는 솥을 대나무야. 알겠어요? 무당집이라는 얘기, 무당이 그건 뭐예요? 제사장이죠. 지금도 무당집 가면 어때요? 대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깃발 갈아놓고 여기다가 뭐 그냥 천조각 막 주렁주렁 걸어놨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가 무당이 살고 있는 신성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표시해놓았다는 점에서 솥대나 똑같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근데 그 무당을 뭐라고 했다고? 천군이라고 했다. 그죠? 그 천군이 사는 이 지역을 뭐라고? 소도라고 하고 소도에 깃발 꽂아놓은 이것을 뭐라고? 솥대라고 한다. 알겠죠?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솥대가. 왜 그러면 새냐?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새를 숭배하는 부족이었습니다. 알겠죠?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새를 숭배하는 부족이었습니다. 중국 놈들은 원래부터 용을 숭배하는 놈들이에요. 자금성을 가보세요. 길에도 용, 벽에도 용, 의자에도 용, 창문에도 용. 알겠죠?
용 빼면 다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홍항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대빵새입니다. 새 가운데 대빵새가 뭐? 홍항새. 알겠죠? 그래서 새누리당이라고 그랬나? 그 새가 아니겠죠. 그 새는 뉴겠죠. 뉴. 자, 그리고 이제 3화는 변홍사가 발달. 재정이 분리됐다는 거, 제사와 정치가. 아시겠어요? 일찍부터 변홍사가 발달하고요. 철기가 발달해서 특히 변환에서 철이 생산됐다. 무지하게 출제가 잘 됩니다. 아시겠죠? 변환에서 철이 생산됐다. 이 생산된 철은 낭낭이나 일본 등지에 수출했다. 풍속, 초가지붕에 반우집을 짓고 비틀집에 거주했다. 두레의 조직, 동그라미에서 두레. 두레는 서클이에요, 서클. 원 둘레 그러잖아요, 둘레. 둘레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알겠죠? 원주율 할 때 그 둘레예요, 둘레. 영어로는 뭐라고요? 서클이에요. 요즘 우리가 동아리 그러잖아요. 그 동아리를 두레라고 합니다, 두레. 알겠죠? 그래서 어떨 때 두레가 필요해요? 저수지를 쌓을 때라든지 그럴 때 어때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회를 조직하고 함께 일하고 우리가 쌓은 저수지니까 여기서 나온 물들은 우리가 함께 나눠 쓰세 이런 기본 정신이 있었어요. 알겠죠? 이게 뭐라고요? 두레입니다, 두레. 그래서 뭐 생협 두레 지금도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표가 쫙 나와 있어요. 급할 때는 표를 보시라. 표에 다 돼 있습니다. 됐죠? 급할 때는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과에 들어갈게요. 쉬었다가.